그들에게 약을 먹이면 계속 걸어갈 거야. 그게 바로 크렘린이 자살적인 돌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사살지대로 병사들을 밀어넣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방식이야. 러시아는 마치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전략을 도입했지. 그건 분홍색이야. 그건 쉽게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주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약은 러시아 병사들을 머리에 총알을 맞을 때까지 앞으로 걷기만 하는 문의 좀비로 만들고 있어. 이건 크렘린이 러시아 군대에 저지른 최악의 짓이야. 그로 인해 병사들은 결국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겪게 됐어. 잠시 러시아 병사의 입장에 서보자.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전선에 내몰린 당신에게 지휘관은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문제는 당신이 그 진지에서 실제로 수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점이고,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드론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순찰하는 거대한 살상지대를 몰래 통과하려고 애쓰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돌아오지 못할 걸 알고 있다. 지휘관이 보낸 방향으로 수십 명의 동료들이 갔고 그들과 연락도 끊겼다. 죽음이 기다린다. 두렵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지휘관이 당신에게 그것을 건넨다. 그는 이 작은 분홍색 알약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 거라고 말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당신은 그 알약을 삼키고 그 효과가 순식간에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이제 당신은 차분해졌다. 너무 차분하다. 너무 차분해서 죽음의 구역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구나. 넌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 약이 널 오직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소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좀비로 만들어버렸어. 뒤틀린 황홀감에 갇혀 터벅터벅 걸어가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내려와도 거의 인식하지 못해. 죽음이 다가오지만 넌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어. 그 분홍색 알약이 널 여기까지 데려왔고 내 동료들도 곧 올 거야.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한 러시아의 새 전략이야. 한 단어로 페르비틴. 2차 세계대전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단어를 듣자마자 귀가 번쩍 뜨였을 거야.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오늘 우크라이나는 페르비틴이 러시아 군대에 퍼져 있고 이것이 크렘린의 의도라고 발표했어. 이 매체는 제1독립돌격연대의 의무병들이 한 발언을 보도했는데, 이들은 러시아 군대가 푸틴의 대의에 대한 애국심이나 크렘린이 러시아인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 뿌리고 있는 막대한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어. 답은 마약이고 페르비틴이 선택된 마약이야. 우크라이나 군 의무병 한 명이 모든 사실을 밝히며 페르비틴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처음 사용한 암페타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약을 먹으면 며칠간 깨어있고 두려움과 고통도 없어진대. 잠시 후 그 발언들을 더 깊이 다룰 거야. 아까 페르비틴 언급에 주목한 이들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지. 이건 나치가 사용한 약물이야. 작은 분홍색 알약에 엄청난 양의 메스암페타민이 농축되어 있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크렘린이 나치 독일 방식을 따르고 있고 이는 푸틴의 의도와 일치한다는 거야. 나치들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 주목하게 만들었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슷하지만 훨씬 덜 성공적이었지.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푸틴을 위해 희생하는 현상 뒤에 나치 약물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오히려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위선과 아이러니가 공존해. 국립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은 나치 정권이 청결과 순수함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군인들에게 프루비틴을 대량 투여했다고 지적한다. 푸틴의 위선은 다르지. 그는 러시아를 일종의 다문화적 낙원이라고 주장하려고 해. 2023년에 유로뉴스가 보도했어. 하지만 그건 단순한 연막이야.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허상을 만들어내려는 독재자의 시도지. 러시아가 진짜로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의 현실은 이제 전선에서 드러나고 있어. 필로폰에 취한 군인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고 있지. 잠도 안 자고 흔들림이나 두려움도 없는 이 군인들은 푸틴의 좀비야. 그게 그가 원하는 전부지. 아이러니한 점에 대해선 이걸 기억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가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어. 러시아 지도자는 그 주장을 여러 번 반복했어. 2024년 6월 레닌그라드 포이전 기념관 방문 때도 우크라이나가 히틀러와 그의 정권을 미화한다고 주장했지. 푸틴은 그 방문 중에 이렇게 말했어. 오늘날 그들이 뭐라고 불리든 나치 처형자들의 추종자들은 파멸할 운명이다. 그런데도 푸틴은 지금 나치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러시아의 겁에 질린 군인들에게 메스암페타민 기반 알약을 억지로 먹이는 것까지 말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버틴 비밀이 드러난 것이 현실이야. 러시아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력 우위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이 자신들이 곧 파괴될 것을 알면서도 끝없이 방어선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이라는 거지.
우크라이나 군 소대장 타티아나 체르노볼이 더 많은 사실을 밝혔어.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그녀는 러시아 전쟁 포로들이 포로로 잡힌 뒤 분홍색 물질을 보여줬고 전투 위치로 이동하기 전 이를 복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체르노볼은 이 약을 복용하면 병사들이 에너지가 치솟고 추위, 통증,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기계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했어. 드론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드론을 쏘거나 숨을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런 침착함은 오히려 해가 돼 생존 본능을 자극할 긴박감이 없으니까 러시아의 약에 찌든 좀비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체르노볼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러시아 점령군 2명을 상대하는데 드론 15대를 써야 했던 사례를 공개했다고 밝혔어. 우크라이나 메빅에서 수류탄이 1m 뒤에서 터졌지만 그는 좀비처럼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어. FPV 드론이 날아오자 그는 마지막에 침착하게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이 러시아 군대가 전락한 모습이야. 좀비 상태로 전혀 움찔하지도 않고 총알바디처럼 전진하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방식으로 작전할 능력이 명백히 부족해. 하지만 그게 바로 요점이야.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크렘린이 이 약물이 러시아 군대에서 사용되는 걸 허용하고 있는 거지. 이 조치는 러시아 군대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러시아가 80여 년 전 히틀러와 나치가 앞장선 약물에 왜 의존하게 됐는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미 공유한 인용문들에는 특히 고통, 두려움, 피로 억제에 관한 많은 단서가 있어.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프루비틴 영향으로 러시아 군인들이 부상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공격하다가 전투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해.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은 자발적으로 그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 사실만 봐도 푸틴이 전쟁에 내몬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죽는 걸 선택하지 죽는 줄도 모른 채로 실제로 감각을 유지하며 전략을 따르려 애쓰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략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러시아는 제대로 된 전략조차 거의 없으니까. 만약 군인들을 좀비로 만드는 걸 해결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프루바틴이 해결하는 문제는 러시아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생긴 거야.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인들이 힘든 환경에 지쳐 고생한다는 보고는 전쟁 초반부터 있었어. 2022년 6월 러시아 군인들이 전장 환경 조사를 푸틴에게 직접 요청한 사실이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어. 우리의 지속적인 주둔과 우리 인원 중에 만성 질환자,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본부의 상관들이 무시하는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고 한 군인이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 말했어. 또 다른 군인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병사들이 극심한 피로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으며 배고픔과 추위, 보급품 부족이 겹쳐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어. 그 영상들이 공개된 지 거의 4년이 지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 이런 상황들은 크렘린의 의도였어. 의미는 곧 설명하겠지만 잠깐 상기하자면 지금은 더 밀리터리 쇼를 보고 있어.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이야. 푸틴의 침공 초기 몇 달 이후 러시아 군인들의 상황은 더 악화됐어. 이제 그들은 거의 훈련 없이 전선의 죽음의 구역으로 곧장 돌진하라는 명령을 받게 돼. 그 사실은 2월 10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도에서 드러났어. 그 보도에는 크렘린이 만들어낸 군대의 잔혹함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한 러시아 신병의 발언이 실렸지. 건강검진이 끝난 뒤 이반이라는 병사는 그들이 자신에게 모레 군기지로 갈 준비가 됐냐고 물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5일 동안 훈련받았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또 5일 동안 부대 교대를 기다렸고 그 후 전투 위치로 이동했어. 러시아의 스톰스의 부대도 마찬가지였어. 이 부대는 감옥에서 복역하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대가로 석방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은 15일 훈련 후 바로 전선에 투입돼.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병사들이 오면 지휘관이 요구하는 자살 임무나 무모한 돌진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곧 알게 돼. BBC가 2월 24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지휘관들은 터무니없는 명령을 거부하는 병사들을 처형하고 있고 이러한 처형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아마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나는 이 3m 거리에서 딸깍 쾅 소리를 들었어. 푸틴의 꼭두각시 중 한 명이 다큐에서 그 살인 지휘관이 2024년에 러시아 영웅으로 추앙됐다고 폭로했지. 이건 푸틴에게 혐오스러운 행동이 아니야. 오히려 그가 지휘관들에게 기대하는 거지. 크렘린은 푸틴이 만든 분쇄기에 넣을 고깃덩어리만 보내고 있으니까. 하면 죽고 안 해도 죽는다. 러시아 군인들 중 다수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려 메스암페타민을 자발적으로 복용한다는 게 놀랄 일일까?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가는 걸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면 한 가지 방법만 있다는 걸 알게 돼. 크렘린의 허락을 받은 좀비로 죽는 게 지휘관에게 죽거나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와 몸을 산산조각 내는 걸 지켜보는 끔찍한 공포를 겪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전사자 시신이나 포로 소지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건 당연해. 우크라이나 투데이에 따르면 군 관계자들은 모두를 수색하면 주사기와 피펫이 나온다고 전했다. 각성제가 들어있는 앰플도 흔하게 발견돼. 그러니까 크렘린은 약물이 병사들의 몸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방법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총격이나 끔찍한 폭발로 쓰러질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걷는 좀비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거듭 말하지만 이 모든 건 푸틴과 측근들이 승인한 거야. 하지만 러시아 대통령이 모르는 건 국가 승인 약물 사용이 러시아 군대의 사기, 저하와 두려움을 잠시 해결할 뿐이라는 점이야. 푸틴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의 군대와 러시아 자체 모두에게 완전한 악몽 같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영상 끝까지 보면 좀비 군대 혹은 그 잔존 병력이 집에 돌아올 때 러시아를 기다리는 공포를 설명해 줄게.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다양한 약물 문제를 겪고 있어. 부르비틴 외에도 러시아 군인들은 최전선에서 정신상태 개선을 위해 오피오이드를 적극 사용하고 있어. 다시 말하지만 두려우면 약에 취하는 거야. 헤로인이나 메타돈에 취해 있으면 자살 돌격 명령을 받았을 때나 공격 중에 불가피한 일이 벌어져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돼. 하지만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어.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 사실은 이미 2023년에 The Hill에서 보도된 바 있는데 푸틴이 전장에 더 많은 병력을 밀어넣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동안 러시아가 신병들의 약물 사용 여부를 전혀 검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 러시아가 군인들에게 많은 계약금과 급여를 주면서 병사들이 퍼비틴 등 약물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어. 드론이 가득한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티기 위한 다른 약물도 마찬가지야. 2023년 The Hill 보도에 따르면 훈련받지 않은 징집병들이 약에 취한 채 소모품처럼 인해 전술로 우크라이나군 위치를 드러내고 더 숙련된 부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활용됐다고 해. 크렘린이 군인들이 약에 취하길 원하지만 러시아 군인들 사이 마약 유죄 판결이 늘고 있어. 토킹 디룩스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 군인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해. 푸틴에게도 그건 별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러시아는 감옥에서 신병을 모집해. 그래서 아마도 군인들이 마약에 중독돼서 결국 감옥에 가고 그 형을 우크라이나에서 복무하는 걸로 대체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걸지도 몰라. 같은 매체는 2024년 11월에 영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 군인 중 15%가 어떤 종류든 마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어. 마약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5년 11월에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2년 동안 거의 300명의 러시아 군인들, 이 마약이나 불량식품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도했어. 그래서 러시아의 좀비들 중 일부는 총에 맞으러 전투 지역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죽고 있는 것 같아. 러시아 군대는 이런 약물 남용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분명히 무너지고 있어. 하지만 이제 다시 러시아 자체로 돌아가 보자. 지금 푸틴은 이미 러시아 본토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마약 유행병에 직면해서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충분히 많아. 2025년 1월 모스크바 타임즈는 푸틴이 불법 전쟁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에서 코카인 밀수가 10배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어. 그리고 이 수치는 러시아 당국이 적발한 코카인만을 집계한 거야.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러시아 당국은 약 5.2톤의 코카인을 압수했는데 이는 약 34억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야. 코카인은 러시아에서 잘 쓰이지 않고 더 저렴한 합성 마약이 선호돼. 이 사실은 러시아가 주요 마약 경유지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줘. 아마 푸틴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항구 폐쇄가 원인일 거야. 더 많은 마약이 러시아로 들어온다는 건 그 나라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범죄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야. 모스크바 타임즈가 그 보도를 낸 지 약 8개월 후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은 현재 러시아에 약 600만 명의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밝혔어. 그리고 1,800만 명은 주기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 경험이 있다고 해. 중독자들 중 20%는 9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들이고 또 다른 60%는 16세에서 30세 사이야. 여기서 전선으로 보내진 이들의 자녀가 푸틴 전쟁에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보는 걸까?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형제들, 곧 자신들도 우크라이나에 가게 될지 모르는 그들도 마찬가지일까? 말하기는 어렵지만 러시아의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이 점을 생각해봐. 러시아는 다음 약을 찾는 젊은이들로 인해 이미 마약의 화약고나 다름없어. 만약 내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로 약 70만 명의 군인이 돌아오게 되는데 상당수가 푸르비틴 등 여러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끔찍한 일을 견디려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사회로 돌아가도 결국 마약을 찾게 됩니다. 이미 그 마약들은 팔리고 있고 자신의 나라에 의해 잔혹하게 다뤄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인생의 최악을 경험한 중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양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미래입니다. 푸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지금 당장 원하는 것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좀비 같은 혼란에 빠질수록 크렘린은 그 다음에 올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것만 신경 쓰며 그 일은 아직 멀었습니다. 좀비 무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건 나중에 처리해야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를 강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위기에 처한 나라의 미래를 더 망칠 방법만 찾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군대를 좀비처럼 만든 것도 러시아 인구 붕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적 결과는 여기서 다룬 것보다 러시아에 훨씬 더 심각하며 영상 시청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 군대의 이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